안녕하세요, 임태영입니다. 오늘은 2020학년도 영재학교인 대구과고 입학전형 요강 신입생 선발 방식 지난해 차이점과 전형 핵심사항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대구과고는 올해 전형이 전형 요강상으로는 지난해와 일단 크게 다른 바가 없습니다. 자소서 항목 등 일부 변화사항이 조금 있긴 한데요. 그래도 8개 영재학교 중에서 가장 입시 변화가 적은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년 선배들이 준비했던 사항에 준해서 준비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번 전형 요강 같이 보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자격 모집 정원 지난해와 동일하고요. 모집 정원에서 특이사항이라면 우선 선발 30% 이내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하고 동일한 건데요. 1, 2단계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또는 서류가 우수한 학생들 최종 합격 예정자로 캠프 전형 또는 지필고사 없이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8개 영재학교 중에서 특히 1단계 우선 선발 규모가 가장 큰 학교가 대구과고입니다. 서류 전형에 조금 자신이 있는 학생들 또는 면접에 자신 있는 학생들은 대구과고 지원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내려가서 전형 각 유형에 대한 방법 설명도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정원 내 서류평가, 창의적 문제결력평가, 과학 창의성 캠프, 면접 이런 걸 평가한다. 지난해하고 똑같은 설명이고요. 정원의 전형도 마찬가지고요. 올해 일부 영재학교들이 정원의 전형, 사회통합 전형 방식을 좀 바꿔서 지필고사를 관찰 추천으로 이렇게 대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대구하고는 예년처럼 정원의 인원도 정원 내 인원처럼 3단계 지필고사가 포함된 3단계 전형으로 입시를 치르게 됩니다. 밑에 원서 접수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일정도 거의 지난해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류 제출 및 제출 방법 자세히 한번 보셔야 되는데, 제출 서류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응시원서,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교사추천서가 한부라서 다른 영재학교들에 비해서 추천서 부담은 조금 덜한 학교가 대구과고입니다. 학생부는 제외사항 없이 원본 그대로를 출력해서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유의사항 보시면 다른 영재학교들과 마찬가지로 입상 실적이나 자격증, 영재원 수료 여부 등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교회 수상 기록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요거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이제 전형 방법과 일정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형 방법에 대한 설명은 지난해와 거의 동일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모두가 지난해와 거의 동일하고 일정만 조금씩 다른데요.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지필고사, 3단계 캠프 면접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 선발 인원이 영재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자 전원, 우선 선발 인원 포함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2015학년도 입시까지만 해도 대구과고 1단계 통과 인원을 1200명 내외로 전형 요강상에서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200명 정도를 1단계 통과시켜 놔도 실제로 그 학생들이 전부 다 지필고사에 참여하지 않다 보니까 그 뒤로 2016학년도부터는 영재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자 전원 이렇게 표기하면서 실제 선발 인원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많게는 1800명에서 한 1900명까지. 참고로 지난해 대구과고 지원자는 한 1600여 명이 됐었는데요. 1단계 탈락자랑 그 다음에 지필고사에 이제 다른 학교로 선택을 해서 오지 않은 학생들 포함해서 실제 2단계 지필고사 참여 인원은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한 800명 안팎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단계 선발 인원을 너무 줄여놓으면 지필고사 실 참가자 수가 많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1단계 통과자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1단계 서류 준비에 신경을 써야 된다면 그것은 1단계 통과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우선 선발 규모가 워낙 크고 우선 선발 면접 대상자가 예년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중요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요 아래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각 단계별 평가 시 이전 단계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격자를 사정,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단계 통과했다고 해서 서류평가 내용이 전형 평가 과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로도 계속 평가 내용이 사정에 반영된다. 또한 1, 2단계 우선 선발에서 방문 면접을 실시할 때 이 면접 자체가 서류 내용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소서 같은 서류 준비도 중요하다. 특히 이 시기에는 학생들이 지필고사 학원 시간표로 굉장히 빠듯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대구과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더 자소서 작성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그 선발 규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년에 비춰보면 1단계에서 거의 한 20여 명 정도 우선 선발자를 뽑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전체 선발 인원의 뭐 20% 이상, 2단계 우선 선발까지 합치면 30% 내외 인원을 우선 선발을 뽑게 되는데, 본인이 우선 선발 대상자가 아닐 거라고 예단해서 서류나 면접 준비에 소홀한다면 사실은 전형의 아주 큰 일부분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자소서나 면접 준비가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대구가고만큼은 특별히 더 그런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1단계 우선 선발을 위해서 보통 한 200명 또는 그 이상 인원을 입학사정관들이 직접 해당 학생 중학교로 찾아와서 추천서를 써주신 선생님이나 학생하고 각각 짧게는 뭐 30분에서 1시간씩 면접을 치르는데요. 실제로 그 우선 선발 면접 대상 학생들 서류를 보면 특히 학생부 같은 경우에 그렇게 아주 최상위권의 내신이라든지 전 과목이 다 만점이라든지 이런 식의 뭐 아주 특이한 학생들만 이 면접을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학생부 내용이 훨씬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선 선발 면접 대상자로 뽑히지 않고 학생부 내용이 좀 부실한데도 면접을 오는 경우를 많이 봐왔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자소서나 추천서 내용도 영향을 줄 거고요. 또 지역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에 면접을 꼭 보고 싶은 학생이 있는데 그 학교에 동일한 전형에 지원한 학생이 있다면 가는 김에 그 학생도 같이 면접을 보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추정인데 그런 면이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입학사정관분들이 이 수백 명 학생들을 각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면접을 본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시간적으로나 인적으로 물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어차피 지금 학생부는 학생들이 다 정해져 있는 상태고, 또 추천서 같은 경우는 뭐 본인들이 지금 어떻게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내용 작성에 신경을 쓰신다면 또 의외로 1단계 우선 선발 대상자로 뽑혀서 행운의 합격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실제로 입학사정관 분들이 학생들 찾아와서 너 우리가 자소서 내용 이거 궁금해서 한번 와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실제 질문에서도 자소서에 기록된 활동이나 본인의 공부 과정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물어보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는 서류하고는 상관없이 이 학생이 실제로 수학과학 쪽에 어느 정도 관심이나 뭐 배경 지식, 또 아이디어, 이해력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교과 내용하고 좀 상관없이 이런저런 내용들을 다양하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몇 년 전이긴 한데 제가 아는 학생 중에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본 경우도 있었어요. 자소서에 전혀 관련된 내용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무슨 경시대회라든지 뭐 입상 실적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고, 다른 학교 어디 지원했냐 뭐 이런 걸 물어보시는 것도 있고, 이 방문 면접의 특징은 굉장히 틀에 얽매이지 않은 아주 다양한 질문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질문들이 모두 뭐 평가에 100% 반영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KMO 수상 실적 있냐 이런 거 물어봤을 때 그거 뭐 꼭 있다고 해야만 뽑고 그런 건 아니고, 그 학생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 중에 하나로서 그런 것까지도 물어볼 수 있다. 사실대로 그건 뭐 침착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2단계 지필고사 다른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5월 19일 날 진행이 되고요.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학과학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영재성 및 창의적 사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 내용도 작년과 동일합니다. 참고로 전형 여강에 나와 있진 않지만 작년에 대우과고 설명회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2단계 지필고사 출제 범위에서 중학교 과정, 모든 영재학교 지필고사 범위는 이제 중학교 과정으로 제한이 되는데요. 대구과고 같은 경우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5월 진도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는 출제하지 않는다. 이런 걸 설명회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아직 설명회를 가보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그런 출제 방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른 영재학교들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중학교 전 과정을 시험 범위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2단계 지필고사 이후에 180명 내외 인원을 선발하게 되는데요. 우선 선발 인원 포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단계에서 우선 선발 20여 명, 그리고 2단계에서 우선 선발 뭐 10여 명까지 뽑을 수는 있는데 보통 그렇게까지 많이는
안 뽑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2단계 우선 선발은 사실 1단계도 마찬가지지만 우선 선발이라는 거는 그 영재학교들이 인재를 먼저 선점하기 위한 중복 내지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선점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건데, 최근에는 2단계를 모든 학교들이 같은 날짜에 시험을 보면서 어차피 지필고사 학교를 선택했을 때에는 그 학생은 뭐 다른 학교에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2단계 우선 선발 인원은 그렇게 많이 뽑지는 않는다. 하지만 1단계는 다르죠. 1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여러 군데 넣고 여러 군데 합격하면 다른 학교 어디로 갈지, 지필고사 보러 어디로 갈지 학생들이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다 보니까 1단계에서의 우선 선발은 인재 선점의 의미가 아직도 아주 크게 남아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2단계에서 우선 선발자 많지는 않지만 뽑게 되면 1단계하고 마찬가지로 방문 면접을 실시하게 됩니다. 면접 형태는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단계 캠프 면접 전형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들을 가려내게 됩니다. 캠프 전형에 관한 설명도 뭐 지난해하고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용은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전형료, 그 다음에 기타 유의사항 같은 거 쭉 보시면 되고요. 여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 보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 중에서 중학교 1,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은 상급 학교 조기 입학을 위한 자격 허가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요거 제가 앞선 다른 학교 전형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재학교 8개 학교들은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도 사실상 지원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서류 사항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대구처럼 일단 전형 치러서 합격하고 나면 합격한 이후에 니네 중학교에서 너 상급학교 조기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증명서를 가져와, 이렇게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고요. 이런 학교들의 경우에는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지원하기가 좀 부담이 덜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중학교 1, 2학년이 영재학교 가서 시험 붙어왔는데 그 중학교에서 야 너는 조기 졸업할 자격 없어 이렇게 방해를 놓을 이유는 거의 없겠죠.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인천예술과학영재학교처럼 1, 2학년들 지원하려면 니네 우리 학교 입시 치르기 전에 먼저 중학교에서 이 상급학교 조기 입학 또는 중학교 조기 졸업, 조기 진학 가능하다는 허가서 받아올래? 이렇게 요구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의 경우에는 중학교 1, 2학년이 지원하기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진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쭉 내려가시면 뭐 사회통합 대상자 지원 자격 정원의 전형이죠 있고요. 그리고 응시 원서의 서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대구가고 자기소개서 양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여기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좀 보기가 힘들어서 제가 따로 정리한 자료를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요. 글자 수하고 항목 수, 또 항목별 글자 수는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4개 항목의 세부적인 내용은 모두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이 3번째 항목에 있던 수학과학 관련 내용이요, 올해는 수학과학적 재능과 관련하여 본인만의 강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독특하거나 의미 있는 활동, 수학과학 활동을 적어라,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 표현이 이 재능과 강점으로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항목 중에서 조금 의미 있게 보셔야 될 변화가요, 지원 동기는 지난해에도 있었고요, 입학 후 학업 계획, 이게 없던 게 새로 들어왔고, 그리고 요 3번째 항목인 학교생활 중 배려나는 협력 갈등 관리 인성 영역 항목이 지난해에는 인성으로만 제한되지 않고 그냥 봉사활동이나 학교 생활에서 전반적인 활동에 대해서 서술하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인성 항목을 별도로 만드는 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대구하고 자소서 항목이 오랜만에 바뀌었는데요. 자소서가 바뀌었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년 지원자 자소서 내용이 학교 입장에서 볼 때 좀 미진하거나 부족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바꿨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쨌거나 자소서 항목에 이렇게 신경을 쓰고 바꿔가면서 좀 더 좋은 자소서를 유도한다는 것은 자소서에서 학생들의 어떤 평가 포인트를 잡아내겠다는 학교 측의 의지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우과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서류 평가만으로 서류와 면접 평가만으로 최종 합격자를 뽑는 우선 선발 제도가 오랫동안 이렇게 자리를 잡아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갖고 있고 또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올해 영재학교들이 지금 뭐 설명회도 진행되고 있지만 설명회나 이 서류 양식 등을 통해서 이 인성 영역 평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재학교 하면 보통 정말 수학과학 고난도 문제풀이에 능한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학생들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합격까지는 여러 관문이 있고 또 다양한 입체적인 평가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대구과고 2020학년도 입학 전형 요강과 제출서를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재학교 입시는 여러 학교를 중복해서 복수로 지원할 수 있다 보니까 보통 학생들이 몇 개 학교 지원을 놓고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대구는 아무래도 수도권 학생들한테는 좀 거리가 있는 학교다 보니까 대전이나 뭐 세종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관심이 덜 할 수 있는 영재학교입니다. 그런데 영재학교는 워낙 입시 프리미엄이 강한 학교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학교를 지원하느냐보다 뭐 지역적인 거라든지 학교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합격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은데 지원하시는 게 이 어린 학생들 고생해가며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특히 대구가고 같은 경우 전형 특색, 우선 선발에서 전형 특색이 있다 보니까 서류나 면접에서 좀 본인이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수도권 학생들이라도 꼭 한번 지원을 고려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